영상 되고 있나요? 네. 되는구나. 여덟 시네요.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마이크가.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마이크가. 한 5분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왜 이렇게 부었죠? 저 오늘 왜 이렇게 부었죠?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트북이 반응이 한 1, 2초 정도 좀 느려요. 수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트북이 반응이 한 1, 2초 정도 좀 느려요.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8시 5분부터 수업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요? 안 예쁜데요. 팅팅 부었어요. 이벤트 준비하느라 지금 계속 바시락거리고 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 그 연습 도안 올려주시는 거 며칠 계속 보면서 사실은 정정부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앞에서 지금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지금 21분이라 첫 수업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처음에 하실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5분 정도만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누다가 수업 진행할게요. 왜 노트북이 왜 안 됐을까요? 전재순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아마 이번 수업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라이브 수업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는 방법이나 이제 수업 참여하시는 게요. 그래서 오늘은 8시 10분에 수업은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지, 검지. 검지 부분이 아프시다는 건 보이시나요? 이렇게 편하게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검지를 제가 사진도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얘를 이렇게 꺾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은연중에 커팅 하시다가 한번 손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손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보통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 조그만하게 도려낼 때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손가락을 보통 때는 그렇게 세우게 되지 않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준비 완료. 오늘은 추석 체크 없이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언제 뽑기를 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연습 또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먼저 나눌까요? 연습 또한에서 제일 어려우셨던 부분이 아마 모서리 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도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좀 단순해 보이시니까 좀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아마 곡선 부분이랑 그 직선에서도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셨을 수 있거든요. 윤호순 선생님이 그 작업하신 거를 올려주셨던가요? 우선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유분을 제가 원래는 잠깐만요. 좀 제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각도에서 보여드려야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투명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헷갈리시겠네요. 그렇다면 즉각으로 우선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으니까요. 지금 화면 멈췄나요? 제 거 노트북에서는 화면이 잠시 멈춰서. 네. 설명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을 칼을 정확하게 넣으실 때 세우지 마세요. 약간 사선으로 편안하게 그냥 넣어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지는 커팅칼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치고 검지와 엄지가 커팅칼을 잡은 채로 그냥 당겨주는 거예요. 손목은 그냥 살짝만 띄우던지, 어이구 머리로 죄송해요. 네, 이제 봤습니다. 너무 집중했네요. 저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머리카락 계속 빠져요, 선생님들. 자, 커팅칼을 넣었으면 넣은 채로 그대로 잡아당겨 주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끌어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이 있다면 멈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되고
칼을 계속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안 돼요. 혹시 커팅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 면이 칼집이 많이 나 있거나 약간 까실까실 하시거나 뭐랄까요, 약간 잔털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칼을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칼을 한 번 넣으셨다면 되도록이면 한 번에 쭉 커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커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선 부분에서 컨트롤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칼 등을 대보시면 얘는 그냥 매끄럽게 굴러가거든요. 이 곡선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시작을 정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칼을 넣어준 상태로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죠, 선을. 그리고 좀 곡선 부분에 다다르면 침착하게 힘을 살짝 빼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관찰했을 때 칼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칼심을 빼지는 않고요. 살짝 들어 올려서 곡선을 따라가 주면서 얘를 형질을 돌려주거나 제 자세가 바뀌거나, 가장 중요한 건 한 자세에서 커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커팅하기가 쉬운 자세 혹은 방향을 빨리 찾는 거예요. 한 자세를 오래 취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고사리 같은 부분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을 커팅을 하실 때는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쉬운 부분부터 커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예민하고 작고 섬세한 부분부터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작은 부분부터, 예민하고 여린 부분부터 커팅을 천천히 한쪽 면부터 천천히 해가시다가 또 반대편 또 해주시고 돌려주면서 형질을, 방향을 바꿔주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따라가 주는 거죠. 곡선을 하실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자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자 같은 경우도 순간 힘 조절을 잘못하면 칼날이 자 등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어긋나서 도안을 침범을 한다든지 손에 다칠 수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자를 사용을 하다가 아예 그거 없이 그냥 집중해서 천천히 그대로 자르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많이 기대는 안 하고 도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 연꽃 도안 자체가 워낙 선만 남겨두고 커팅을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인지라 선생님들이 아직 제가 사용하는 이 형지도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처음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래도 조금은 좀 적응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내드렸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습 도안은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본 수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 준비물부터 좀 챙겨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하면서 중간에 그 흐름이 끊기는 거를 좀 싫어해서 칼을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 작업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칼심도 미리 꺼내놓는 성격인지라. 네, 도안을 펼치겠습니다. 네, 황기자 선생님, 황보기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도안이 사실 작업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선생님들께 많이 사랑을 받는 도안인 것 같아요. 연꽃과 새가 앉아있는 이 도안이.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한국천연염색 문화상품대전에서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도안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패턴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수업용으로도 하나를 추가로 준비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작품이나 상품을 제작을 하시기에 조금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존에 맨 처음 이 도안 초기 작업했던 그 형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만 남겨놓고 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연잎 안에 있는 거, 그 세부적인 것들 다 커팅하고 마지막으로 바탕을 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 수업 자체가 그 동영상 촬영이 아마 2시간 정도 풀로 들어가게 돼요. 그 이후에는 각자 커팅을 하셔서 이제 궁금한 거는 저랑 이제 밴드 상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완성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1도로만 염색을 해도 예쁘고요. 다양한 기법들로 응용을 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커팅을 할 때는 가장 예민한 부분부터 커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연꽃의 과방 부분, 과방이면 이 수술이죠. 수술과 새의 얼굴, 새의 깃털 이런 부분, 그리고 연잎, 연꽃잎이요. 그리고 연잎, 이런 순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검지를 세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팅하다 보면 이게 연과방에 앞에 보면 이 부분이 연꽃은 화가 동시라고 해요. 연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었다가 연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있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이 연꽃의 열매예요. 이 연꽃을 먼저 왜 당황하셨어요? 허세영 선생님? 그 과방에 네. 얘가 연밥이거든요. 연자육. 이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하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커팅을 좀 하시게 되면 약간 검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거예요. 제가 커팅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채팅창을 잘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꼼꼼히 좀 챙겨 보겠습니다. 자,
커팅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수업 중에는 조금 제가 하는 거를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잠시만요. 제가 안경을 잠깐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미리 썼으면 좋았을걸. 네. 그 커팅 하실 때 손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검지 꺾이지 않게 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중지 부분 이제 커팅 많이 즐겨 하시다 보면은 굳은 살이 수시로 생길 거예요. 되도록이면 데일밴드 부착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저도 데일밴드를 부착을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부담 없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네. 화면이 멈춘 건 아니죠? 네. 이 부분. 칼을 먼저 넣고,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예전에는 세웠는데 지금은 잘 세우지를 않아요. 약간 편하게 뉘어서 하고요. 예전에는 또 안 그랬는데 점점 커팅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약간 포 뜨듯이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 포를 뜨듯이, 그 생선 포 뜨듯이 저보고 커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제가 점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칼을 넣고 약간 돌리듯이 편안하게, 전혀 손에 힘 안 들어가거든요. 칼 끝을 자연스럽게 넣고 하얀 부분만 도려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부분을 커팅을 잘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약간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 솔방울이라든지, 우리 그 겨울에 했었죠. 잠자리라든지, 잠자리 그 날개 부분 디테일하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고요. 건물의 야경 표현할 때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제가 투명 매트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투명 매트를 써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밴드상에서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근데 단점은 투명 매트로 하게 되면 밑에 그러니까 테이블이 진한 색이 아닌 이상 우리가 커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뒤집어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책상 테이블이 너무 밝은 톤이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테이블이 조금 원단이 진한 게 깔려 있다든지 어떤 그런 보완점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드려 볼게요.
깔끔하죠? 이런 느낌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잘 보이시는구나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연잎을 해볼게요. 연잎의 선이요. 연잎의 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펜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선 중에서 좀 선명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요. 살짝 그려서 이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도안을 좀 바꿔가면서 하시게도 될 거예요. 그때 볼펜 말고 네임펜이 적절하실 거거든요. 네, 연잎 커팅, 연잎 선 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서. 잘 보이시죠? 저희가 이거 비슷한 거 연습 도안에서 해봤지요. 이 부분 해볼게요. 먼저 시작점을 정해요. 맨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이 부분. 카일라를 끝을 시작점에 넣어주고 천천히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죠. 멈춰주고 다시 시작점에서 칼을 넣어준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끝난 부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쏙 빼주는 거죠.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져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어야죠. 이 검정색 선만 남겨놓고 하얀색 부분을 다 따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작품 하셨을 때 굉장히 그 섬세하고 여리고 그 뭐랄까요, 그 제가 방염 작업으로 염색을 해보니까요, 여리여리한 그 좀 되게 좀 고상한 듯한 느낌의 작업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섬세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시작하셨으면 끝나는 지점에 눈 시선은 이미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점에 칼을 넣고 그대로. 근데 이 투명 고무판은, 재단판은 좀 소리가 요란하네요. 제가 써보니까 약간 그립감은 훨씬 좋거든요. 원래는 저한테 이제 큰 게 있었는데 막 잘라서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큰 사이즈가 있었어서 안 쓰고 다른 선생님을 드렸었는데 얘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밑에 테이블에 좀 진한 것만 깔아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제가 밑에다 뭔가를 좀 깔고 할게요. 잠시만 한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 감쪽 같지요. 네.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 기존에 있던 녹색 그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투명한 거를 얹었습니다. 자, 엄청 얇아요, 선이. 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이 얇은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커팅이 잘 되면 약간의 그 쾌감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라인이 예쁘게 따지니까요.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볼게요. 시작해서 집중력 있게 그대로 칼심 넣고 그대로 선 따라가서 그대로 그 모서리 부분을 정확하게 커팅을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찍어서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체 방법 있습니다. 대체 방법이 있지요. 조금 이따 대체 방법은 다시 설명을 후반부에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 좀 곡선이 너무 얇아서 선이 애매하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시면 임의적으로 살짝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러스트 작업하는 와중에 약간 선생님이 바꾸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네. 풀이 요란하지요. 네.
이렇게요. 그 선이 얇아서 그 커팅 하실 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얘가 들썩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선들이. 그러면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힘을 받게 해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돼요.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연잎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린 선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꽃잎이 선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라서, 만약에 커팅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두 개만 표현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연잎은 그 상세하게 표현을 안 하고 테두리로만 커팅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것도 커팅을 같이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몇 개를 볼게요. 칼슘을 넣어주고 그대로 라인. 지금 힘을 줘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고무판이 닿는 면이 얘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애예요. 근데 커팅할 때의 느낌은 훨씬 편하거든요. 되게 매끄러워요. 아마 그 재단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정확하게 찔러주고 곡선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주신 다음에 팡 그대로 따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요. 그렇죠. 패턴 하실 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염색하신 선생님들이 옷도 대부분 만드시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틈틈이 물어봐 주세요. 지금 커팅들 하고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커팅한 거 날을 한번 잡아서 실습할 수 있는 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날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2차, 3차 수업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같이 이루어져도 좋을 것도 같고요. 좋은 날, 좋은 시기에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눈팅이 최고예요. 자, 한번 어이구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따 매크네. 어때요? 괜찮나요? 뭐 문제되는 게 없는지 매끄러운지 이쁘다고요? 저요? 아니구나. 미워할 거야. 김계년 선생님한테 다 일러버릴 거예요, 안정민 선생님. 아니, 허세영 선생님 왜 웃으세요? 김종수 선생님 왜 웃으세요? 얼렐레? 자, 연꽃은 이쯤으로 하고.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죠? 바탕 따는 거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바탕 따는 거 진도 나가야 돼요. 그 전에 빨리 새를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오셨사옵니까? 배고파요, 김계년 선생님. 밥을 못 먹었어요. 자, 새. 진도 나갑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연꽃 주변에는요, 나비가 없대요. 그림들을 보면. 왜냐면 연꽃 주변에는 보통 새들이 앉아 있대요. 새들이 앉아 있는데 새들이 나비를 잡아먹으니까
잡아먹기도 하나 봐요. 전 잡아먹는 거 못 봤는데. 근데 잠자리는 등장을 한대요. 근데 나비는 좀 느리잖아요. 잠자리는 좀 빠르고. 그래서 보통 그림에는 잠자리는 등장하는데, 연꽃 그림에 잠자리나 새. 근데 나비는 잘 등장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림하신 선생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아하, 예. 자, 먼저 어느 부분부터 할까요? 새의 정수리 말고 부리부터 하죠. 정수리부터 할까요? 네, 머리 부분부터 하죠. 머리는 이 부분부터 할게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커팅을 하면 안 예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의자에 잘 잡히나요? 네. 하얀색 부분은 저희가 도안을 이제 날려도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손상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 둘, 약간 지그재그로. 마음 편히. 하얀색 부분 망가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검정색 부분만 세밀하게 커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손가락 전혀 안 아프거든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볍게 쥐고 그냥 돌리시면 돼요. 제 손이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나요? 아무튼 이 세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커팅을 해주셨다면, 이 부분 있죠? 이 가해 부분. 이 가해 부분은 매끄럽게 커팅하지 마시고요. 살짝 칼 끝만 넣어주신 상태에서 약간 비트듯이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칼날은 세우지 않아요. 살짝 끼워준 상태에서 살짝 천천히 옮겨가 주세요. 근데 앞에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느낌만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볍게 칼을 사선으로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커팅할 때 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를 잡는지, 칼을 몇 번이나 넣고 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다 보면 성지를 돌리거나 손목 자체가 바뀌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좀 잘못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엄지손가락을 여기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가위질도 잘 못하고 바느질도 못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힘을 과하게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처음이라 이 연장에 대해서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으셔서 힘을 주시는 것 뿐이지, 조금 몇 번 하시다 보면은 힘을 안 주시게 될 거고, 힘 안 주고도 충분히 커팅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 부분 하셨다면 옆에도 매끄럽게 커팅하지 마시고요. 약간 정말 털이 있는 듯한 느낌을 나중에 염색할 때 표현을 하시려면 커팅에서도 그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매끄럽게 했다면 빵! 급하게 커팅을 하다 보면 뒷면으로 돌렸을 때 까실까실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그 꼼꼼하게 커팅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지 문양염 수업할 때도 속도 내시면서 커팅하시는 분들 별로 환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 보면 그 후작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작업의 완성도도 결과물 자체가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하시는 거를 더 바라는 바입니다. 부리 부분은 여기 모서리 찔러 주셨으면 천천히 이렇게 따라와서 멈춰 주시고, 다시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살짝만 찔러주고 빼주고, 좀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해주고, 이대로 모서리 부분만 정확하게 커팅이 된다면 그냥 톡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도 칼을 넣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멈춰주고, 펑. 여기 중요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얇게 세밀하게 커팅을 해주셔야 예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재질의 형지보다 이 형지가 지구력도 좋고 커팅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관리하시기랑 이런 것도 편해요. 커팅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수입지도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코팅 입히는 건 쉽죠. 근데 이 수입지를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거를 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그람 수 차이에서도 느낌이 달라지고, 최근까지도 다르게 또 한번 테스트를 했다가 다시 이걸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도 또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게 나온다면. 네. 이 연꽃 도안에서는 사실 연잎의 성과 이 새의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이 느낌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굴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 부분을 하시기 전에 저희 날개 부분 할게요. 얘네들 있잖아요. 이 조각들이요. 그 커팅 하신 다음에 이동하실 때 그 몸에 붙은 것들 잘 털고 움직이셔야 돼요. 저 방금도 배 옷에 붙어 있던 거 방금 찔렸거든요. 저번에는 어떤 선생님 그 화장실 변기에 그 붙여놓고 가시는 바람에 한번 찔렸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자, 보시면 날개 부분, 깃털이요. 선 끊어진 부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대로 커팅하시면 그대로 날리는 수가 있어요.
도안을 이해를 안 하시고 커팅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선을 그려주시고 커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펜을 준비를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네임펜도 위아래 보시면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린 게 위아래 얇은 그 촉과 두꺼운 촉이 있는 걸로 일부러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활용도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가격도 별로 안 비쌌지요?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칼을 넣고 돌리고 하나, 둘, 따내고. 보이시나요? 아이고. 보셨나요? 방금 잘 보이나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한 방향씩 먼저 커팅을 해버렸죠. 위 아래 하고 옆부분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속도가 좀 더 빠를 거예요. 하나, 한 방향씩 먼저 끝내놓는 거죠. 잘 보고 계시나요? 보통 이렇게 짧은 선들은 저는 칼 한 번 넣고 두 번째 넣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마이크 음질 상태 좋나요? 저 마이크 착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커팅을 하시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그 바느질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간다고들 하시잖아요. 커팅도 못지 않아요.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이제 작업해 놓으면 정말 수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니까 염색해서 그 자수랑도 응용할 수 있죠. 퀼트랑도 응용할 수 있죠. 이걸로 옷도 만들 수 있죠. 소품도 만들 수 있죠. 작품은 기본이죠. 진짜 부가가치가 큰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커팅하면 안 되고, 그 시크 스크린하고도 접목을 좀 해서 작품은 되도록이면 손 커팅을 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상품이랑 이런 것들은 체험용이랑 이런 건 시크 스크린, 기계 형지 이런 거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기계 형지 판매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구입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모서리 부분 정확하게 커팅. 이렇게 커팅. 그리고 이 부분 기계 형지는 커팅 기계 레이저로 커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거는 브라더에서 나오는 커팅 기계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한 2, 3년 사이에 형지 문양념이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 전지 사이즈로도 형지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죠. 근데 상품으로 가실 거면 형지 기계 형지보다도 시크스크린 쪽이 훨씬 낫고요. 왜냐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네, 작품은 아무래도 이왕이면 손 커팅. 개인적인 견해 차이죠. 그리고 커팅이 중요한 건 그 속도보다도 진짜 후작업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늘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도 그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아프게 들어도 부족한 얘기예요. 뒤에 까실까실하게 흔적 남겨가면서 커팅을 해버리면 아무리 속도를 내면서 해버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 보수공사 하려면은 시간 거의 3배 가까이 들죠. 작품 완성도 떨어지죠. 맥 빠지죠. 그 형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고, 그리고 방염을 하든 발염을 하든 예쁘게 안 나와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속도 내지 마시고 천천히 디테일하게 커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투명 재단판 있죠? 이거 사시는 게 좋겠네요. 해보니까 좋네요. 제가 얘가 사이즈별대로 팔길래 저 쿠팡에서 17,000 얼마짜리 샀는데 실패했다고 그 연습용 도안 촬영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팔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크게 막 몇 미터짜리 막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그거 쓰기 싫어서 안 썼던 거였는데, 그래서 책상 크기로 이게 팔길래 혹시 몰라서 한번 주문해서 급하게 받아가지고 오늘 써본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가격도 싸요. 얘가 80에 60 사이즈인데 14,000 얼마였어요.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이거 하나씩 있으셔도 되겠네요. 아주 느낌 좋아요. 코를 잘라 드셨다고요? 왜 잘라 드셨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쿠팡이요. 조금 이따 제가 띄워드려 볼게요. 저는 쿠팡 관계자들이랑 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쇼핑하러 나갈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쿠팡은 서울 지역은 오늘 주문하면 보통 다음날 오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알려드렸으니까 500원 주세요. 보시면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보시면 하나, 둘 했죠? 보셨나요?
저 배고픈가 봐요. 정선희 선생님 가로치고 마산이라고 써있으니까 마산 아구찜이 생각나네요. 죄송해요. 선대로 고집하다가 조금 두껍게 잘하시면서요 무슨. 자, 하나 둘 해주시고 그대로 선 라인 따라서, 그죠? 그리고 반대쪽 선 해주시고 커팅, 모서리 야무지게 톡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 부분 그 앞가슴 있는 부위죠. 앞가슴 있는 부위. 그 연상을 해보세요. 새의 그 앞가슴 보면 약간 몽실몽실 해가지고 약간 그 느낌 아시죠? 그 동물의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새가 약간 이렇게 기지개 켤 때 약간 이렇게 몽실몽실 해가지고 그 털 약간 모여져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쪽으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진한 쪽빛에 얘가 하얀색으로 표현이 된다면 얼마나 이 라인이 예쁘겠어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면 아까 머리 부분 할 때, 정수리 부분 할 때 우리 약간 제가 돌렸잖아요. 이 돌리는 느낌을 좀 쓰시면 좋죠. 근데 이 돌리는 부분은 활용도가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나무 질감 표현할 때, 혹은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 약간은 너무 거친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 내추럴한 느낌 조금 표현하실 때 의외로 이 선 느낌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좀 이런 느낌으로 돌리듯이 왔다면 여기에서는 깃털이 약간 선 듯한 느낌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이쪽은 새 깃털 밑에 부분이니까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여기 검정색 선 부분 침범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아차 하는 순간 얘기 안 듣고 막 속도 내시는 분들 눈앞에 보여요. 몇 분 보여요. 성향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빵, 빵, 빵 하고 뒷면을 돌려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새님을 한번 볼까요? 뭔가 매끄럽지 않게 커팅된 자리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수정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보실까요? 새 등장이요. 새 보이셨나요? 보이십니까? 잘 보고 계시나요?
이 부분, 이 부리의 끝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약간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이고 보시면 얘요, 이런 거요.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연잎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잎을 어느 부분을 해드려야 좋으실까요? 그렇죠. 다다다다단단단. 칼끝이 자꾸 부러진다는 건 힘을 많이 주시고 계실 확률도 높고요. 칼끝을 최대한 세우지를 마세요, 선생님. 사실 옆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제가 칼끝을 넣는 거, 빼는 거, 돌리는 거를 눈여겨서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칼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커팅 칼 쓰기까지 칼을 많이 바꿨어요. 제게 도안이 완전 초기 샘플이라서 옆에 제가 일부러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거 아시죠? 이 도안에는 프레임이 안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보관용으로 출력을 해놨던 건데, 막판에 제가 커팅할 형지를 다른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얘를 커팅을 하게 됐거든요. 수업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고 차후에 따로 연락 주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제가 형지도 여유분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 4분 정도 연락 오셨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업에는 합류를 못 시켜드렸어요. 근데 2차 수업 띄울 때도 그 부분 유념해서 수업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연꽃이랑 겹쳐지는 부분, 난초잎인가요? 겹쳐지는 부분 커팅, 예, 그거 바탕 할 때 해드릴게요. 우선 연잎 부분부터 좀 하고요. 이 연잎 부분 하면서, 네,
이 연잎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바탕을 하게 되겠죠? 이 연잎 부분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하얀 부분을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곡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연습 도안에서 곡선 부분을 조금 맛보기로 한 거거든요. 그냥 뭐 다른 기교 섞인 커팅 그 실력 없이 그냥 그대로 라인 따라서 매끄럽게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잠깐만요.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대로, 되도록이면 카신 빼지 마시고요. 시작했으면 그대로 라인 따라서 가주시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만. 네. 항상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시면 커팅 하실 때 좀 어깨랑 허리에 무리가 가실 수도 있어요. 형지 방향을 틀던지 아니면 이렇게 자리 위치를 좀 바꿔 가시면서 커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칼심도 좀 교체를 해서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칼이 여러 개가 있어서 칼 끝이 손상되거나 이러면 바로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무판 자체가 이거 재단판용으로 쓰는 이거요. 칼심 손상도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충격 흡수를 좀 해주나 봐요. 원래 이 정도 하면 칼심 여러 번 바꿨어야 되는데 저 지금 칼 한 번밖에 다른 걸로 안 했거든요. 그것도 칼 끝이 많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라 재단판 괜찮네요. 이게 커팅을 하는 수업 같지만 사실은 이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정보 교류 같은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라이브 수업 다시 진행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사옵니다. 제가
라이브 수업 겨울에 진행할 때는 사실은 코로나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전혀 아니고 그냥 재능 기부하듯이 나눔하고 싶어서 잠깐씩 짬내서 했던 거였는데 참 이 시기에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모두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잎 하나가 끝났죠. 보시죠. 칼 끝을 이용해서 좀 세밀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앞에 바탕 부분 해드릴게요. 이 칼은 일반적인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본에서 직수입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에서 이제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야 되는지라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거나 할게요. 그리고 연대 있죠? 연대 부분도 좀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보시면 이 검정색 부분 그 약간 수풀 같은 거 있죠? 수풀이고 얘가 연대예요. 연잎. 연잎이나 연꽃에 받치고 있는 연줄기거든요. 연줄기라고 해야 되나? 예, 연대인데 그 연꽃 대는 자세히 보시면 여린 가시가 있어요. 그 여린 가시를 표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둥글게 표현하시기보다는 살짝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잠시만요. 여기 모서리 부분 무시하지 마시고 뾰족하게 해주시고. 잘 보이시는가요? 네. 이 부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왕이면 뾰족한 부분은 이쪽이겠죠. 바깥쪽. 약간 삼각형을 살짝 넣어주듯이
칼끝만 넣었다 뺐다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칼끝을 아주 바짝 잡진 않잖아요. 아주 가볍게 진 상태에서 하거든요. 커팅만 명확하게 해주면 그냥 똑 하고 떨어져요. 혹시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 느낌 보이시나요? 이 느낌? 이게 염색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뾰족한 것 같아도 이 정도는 해줘야 염색했을 때 티가 나요, 선생님. 간격을 조금 더 넓히셔도 상관은 없고요. 좀 간격이 좀 넓은 지금 좁은 편이긴 하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좁게 되긴 했는데 그거는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직선으로 좀 가주다가 삼각형 가주고 살짝 직선으로 가주다가 삼각형으로 가주고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인 도안이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을 때도 아무래도 훨씬 더 깊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고 너무 그 가시 부분을 다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놔 버리면 그 연꽃은 둥글고 원만한 상으로 약간은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인데 그 약간의 그 여린 가시를 표현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를 무슨 장미 가시 돋친 듯이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좀 그것도 아쉬워요. 이 점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가지고 어느 부분은 좀 죽여주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연잎과 이 수풀 부분 디테일하게 하얀 부분은 날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가시는 거죠. 이 모서리에서 시작이 되셨다면 아이고 잘 안 보이시는구나.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 잘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수풀의 그 끝부분은 뾰족하게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커팅을 많이 했던 자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색 부분은 우리가 버려지는 부분이니 편하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선으로 갔다가 뾰족하게 가고 직선으로 갔다가 뾰족하게 하고 직선으로 갔다가 뾰족 직선 뾰족. 근데 여기서 염두하셔야 될 건 저는 어느 정도 칼 다루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했는데 보통 칼을 사용을 하실 때요. 칼날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셔야 돼요. 이게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손을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안이 다치거나 손이 다치거나 힘 조절이 안 돼서요. 저희가 그 방염풀 바를 때, 방염풀이나 뭐 발염제들 바를 때 헤라로 이렇게 바르게 되잖아요. 고무 헤라나 플라스틱 헤라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 오는 게 편하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보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튕기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으로 끌어오는 거는 제가 힘 조절이 되기가 좀 쉽지만 바깥으로 보내는 거는 힘 조절하기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모서리 부분 정확하게요. 항상 모서리 부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일직선 표현하고 삼각형, 살짝 일직선, 삼각형, 일직선, 삼각형, 일직선, 삼각형. 이게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 되뇌이면서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일직선, 삼각형, 일직선, 삼각형. 왜 제가 일직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가시돋친 느낌으로 커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될까봐 이렇게 여유있게 텀 주시면서 하시게 되기를 바래서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모서리 부분 항상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일직선 가고 삼각형 가고 일직선 가고 삼각형 가고 일직선 가고 삼각형 이렇게요 하고 끝부분 살짝 굴려주고. 진짜 풀숲에 있는 풀숲이나 그 물속에 있는 수초들 보면 이렇게 정말 뾰족해요. 그 버들 아닌데 부들인가요? 약간 둥글둥글 해가지고 길다랗게 물속에 자라는 그 아이들 옆에 잎사귀들 보면 이 모양이랑도 비슷한 것도 같고요. 이것까지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또 아쉽네요. 이것까지만 할까요? 커팅을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약간 이렇게 거친 느낌도 주면 좋겠죠. 좋습니다. 한번 뒷면 볼까요? 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점차 표현을 해주시면 바탕을 쫙 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꽃 끝내시고 새 끝내시고 연잎 다 끝내신 다음에 이 바탕 부분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짬내서 한번 완성해서 올려봐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이쯤에서 저희 출석 체크 한번 하죠. 제가 시작할 때 출석 체크를 안 했죠? 출석 체크를 왜 안 했을까요? 지금 하려고 안 했지요.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수업 신청하신 45분인가요? 5분 선생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가난한지라 그 아크릴 상자는 준비를 못했고요. 이거 뭐냐, 저희 방염품 만들 때 쓰는 비커 준비해서 여기에 넣었어요. 아, 땜빵 하는 거 이거 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국화 형지 기계 커팅 형지 해놓은 거 한 전지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 분만 뽑아서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우선은 자, 짜잔! 누구깡? 우와! 이 선생님 처음 수업 들으시는데? 제복순 선생님. 제복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거시기 형제 보내드릴게요. 자, 두구두구두구. 원래는 200 그 국화형지 제가 하나만 준비했었는데요. 이 며칠 동안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이쁘죠? 커팅칼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이거 제가 두 분 뽑아가지고 두 분께 보냅니다. 이건 즉석인데, 아이, 참. 우린 너무 기분 팔아, 문제야. 하얀색이야, 하얀색. 누구냐? 여기에서 만약에 안 계신 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염정희 선생님 계시나요? 제복순 선생님 계셨나요? 제복순 선생님 계셨나요? 제복순 선생님 안 계셨으면 패스해요. 열만 셉니다. 안 계시면은 전화해 주지 마세요. 1, 2, 3, 4, 5, 6, 7, 8, 9, 10. 땡! 염정희 선생님 1, 2, 3, 4, 5, 6, 7, 8, 9, 10. 땡! 왜냐면 수업을 다 들으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형제부터 다시 가요. 아, 뭐야, 칼 안 해도 됐네. 아니, 진짜. 에이씨, 형제 누구야? 이거 칼 취소할까요? 아까 인사하시는 거 봤어. 가신 거 아니야? 최로사 선생님. 최로사 선생님. 최로사 선생님도 처음 수업 들으시는 건데? 아까 인사하셨었는데. 13입니다.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최로사 선생님. 와, 축하드려요. 자, 칼은 없던 걸로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수리수리와 수리.
아, 여자가 가오가 있지. 한번 뱉은 말은 담지 않죠. 자, 짠! 배고파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계시나? 김윤희 선생님. 일, 2, 3, 4, 5, 6, 7, 8. 아! 계시네. 아, 짜자잔. 염정희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자, 염정희 선생님 오셨고 두 분이죠? 그럼 그냥 한 분 제가 더 해드릴게요. 염정희 선생님 서운하시니까. 염정희 선생님 아까 칼 되셨어요. 짠! 이 하얀색 칼 보내드립니다. 한 분 누굴까요? 내 이름 써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김금이라고 써있는 거 아닐까요? 아, 누구야?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시 할래요, 이거.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다시 해도 돼! 여기 정정모 선생님 나가셨어요? 아이씨, 정정모 선생님이야. 웬일이야. 1, 2, 3, 4, 5, 6, 7, 8, 9, 10. 이어요. 있어요를 이어요를 해요. 와, 정정모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정정모 선생님은 늘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수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찬조도 많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친히 금이 발도장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분.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끊어진 부분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도안이 손상이 됐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투명한 테이프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붙였을 때 깔끔해 보이지만 이 접착기 때문에요. 도안을 씻거나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은 그 부분이 변색이 될 수도 있고요. 끈적임이 좀 오래 남아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투명 테이프보다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노란색보다는 보기에는 약간 아이보리 미색이나 하얀색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유포지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하다 보면은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 테이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쓰는 형지 같은 경우는 워낙 수입지도 얇은 종이를 쓰지를 않고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코팅까지 입히기 때문에 약간의 끊어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크게 좌우를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종이 테이프를 썼을 때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붙인 자리와 붙이지 않은 자리가 갭이 생겨서 방염풀이나 발염제를 발랐을 때 두께감이 달라져 가지고 작품 표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좀 달리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거조차도 좀 안 쓰시게끔 권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도안 유지력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거를 쓰셔야 될 때는 투명 테이프보다는 이 종이 테이프를 쓰시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실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재단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붙여야 된다면 이렇게 한쪽 면만 부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 면만 부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요.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양쪽으로 부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커팅이 들어가줘야 크게 무리 없이 매끈하게 커팅이 되는데, 한쪽 면만 하시게 되면 분명히 금방 또 이렇게 손상이 돼요. 양쪽 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그대로 밴드 상에 올려질 거고요. 적어도 보관 자체는 좀 오래 될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될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도안이 쉽지 않은 도안이겠지만 아마 이 도안 커팅 하시고 나면 연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 이제 곧 있으면 종료될 거예요. 네, 배고파요. 칼로 긁힌 자국이요? 긁힌 자국은 괜찮아요. 작업할 때, 염색 작업할 때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긁힌 정도의 자국은 괜찮으실 거예요. 네, 김진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가는 선, 꽃잎, 가는 선, 꽃잎이요? 가는 선 꽃잎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영상 다시 보기 되니까요.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사진 캡처해서 그 밴드상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처음 꽃잎 말고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지? 이제 라이브 영상 자체가 자체적으로 꺼질 거거든요. 제가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다 돼서 꺼질 거라서 어느 부분 얘기하시지? 이거요? 지금 이거 말고요. 지금 여기 가는 거 지금 이때 하던 곳에 있는 거 어디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지금 여기 연줄기 밑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말씀하시나요? 네, 나가보셔도 됩니다. 아,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선이 좀 그 희미하게 표현된 부분은 네임펜으로 살짝 그려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있죠? 좀 넓은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처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선생님. 이런 거요. 이 부분은 바탕이고요. 얘는 얘 부분이고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손이 조금 더 두꺼운 것 뿐이고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얇아서 부담스러우시면 네임펜으로 조금 더 두껍게 칠하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손 다치지 않게만 좀 조심하시고 마사지도 좀 해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처음이시라서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기존에 커팅을 해보셨더라도 원래 쓰시던 재질이랑 또 차이가 있을 거라서. 예,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러셔도 돼요. 그냥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얘와 얘의 경계선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 부분만 없는 거죠. 얘를 통째로 따내버리는 거예요. 안쪽 립 선, 그러니까 연잎의 안쪽 립, 겉쪽 립. 아니면 이래도 돼요. 이 부분은 따내고요. 이 부분은 안 따내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을 따내고 이 부분은 따내지 마세요. 연 꽃잎의 겉면, 안쪽 면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니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 전혀 문제 안 돼요. 왜냐면은 이쪽이 보면 얘도 연 꽃잎의 안쪽 잎이고 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차피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색 표현하면은 그 딱 티가 날 거라서 그래도 예쁠 거예요. 이제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28초, 27초 전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밴드에서 만나요. 2시간 만에 다리를 펴봤더니 자식에서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빠잉.